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 지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얀색부터 빨간색까지 알록달록한 색깔이 눈에 띄는데요. 유독 수도권에는 꽃이 피듯이 노란색과 빨간색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편서풍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30.5%에 달할 정도로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뿌연 하늘을 보니까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미세먼지 바람 좀 그만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이 부르는 바람아 멈춰다오 들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닥터 어벤져스 출격합니다. 떴다. 뭐가? 떴다. 대체 뭐가 떴어? 상암동에 떴다. 닥터 어벤져스! 살만한 세상 화요일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로 함께합니다. 깜빡 잊어버리는 거 많아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하다 못해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한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뇌안개라고 불리는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와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그럼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뜨끈한 만둣국도 먹고요. 가족들이랑 1박 2일 여행도 다녀오면서 아유, 잘하셨네요. 힐링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새롭게 힘내자 뭐 이렇게 다짐도 했는데 매년 요 1월 1일부터 요 구정이 시작될 때까지 한 4, 50일 정도 계속 다짐만 하는 거죠.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제뉴얼이 1월이 다짐의 달이군요. 네. 근데 장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뇌피로 증후군 얘기해 주셨더니요. 네. 아주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네. 그 반응 중에 이런 것이 적지 않았어요. 해외 유명인들이 많이 겪어서 유명해진 아. 브레인 포그. 네. 이것도 좀 설명해 달라. 네, 네. 이런 주문이 많았거든요. 요즘 이제 학계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브레인 포그는 이제 뇌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요런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워딩을 쓴 것은 1853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나오는 이 주립 신문에 의식의 구름이 끼어 있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 제목으로 하나의 칼럼이 설정됐었는데요. 이때 너무 바쁜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생각이나 사업을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쓴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이랑.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3년 앞선 1850년도에 영국의 의사 제임스 이제 톤스톨이라는 사람이 브레인 패그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의미가 약 그렇게 1850년대쯤에부터 생겼으니까 와, 이게 진짜 오래전부터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겪었던 문제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WHO에서는 1990년대에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때 만성 피로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으로 브레인 포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가 이제 의학 용어로 전면에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2019년 말 2020년도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브레인 포그란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검색량을 살펴보면 폭발적으로 이때부터 증가했습니다. 네. 코로나와 전쟁 이 후유증으로도 브레인 포그가 온다. 네. 그런데 해외 유명한 저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기네스 펠트로라든지 뭐 지젤 번천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피플즈 보도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장시간 동안 피로나 염증 또 브레인 포그,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 이런 나의 생각과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또 실제 대학병원의 설문을 보면은 코로나19를 겪으셨던 분들의 후유증으로 4위에 꼽히는 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고요. 네. 3위가 어지럼증, 2위가 두통이었는데 바로 1위로 브레인 포그를 꼽았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4위가 기억력 저하, 3위 어지럼증, 2위 두통, 1위 브레인 포그. 네. 그렇군요. 근데 브레인 포그 후유증 겪은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코로나19라는 건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뇌에 어떤 뭐 신경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코로나19를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셨던 분들 중에 뇌에 염증이 발생하는 합병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뇌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뇌염이라고 부르죠. 네. 뇌 속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침투해서 뇌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보고는 됐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뇌척 수액을 허리 쪽에서 뽑아서 PCR 검사를 해보고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아, 뇌로 직접 그 침투를 했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럼 대체 왜 뇌에 염증이 생겼을까?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추가로 더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체들이 이 뇌세포를 또 하나의 병원균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가면역성 뇌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뇌세포를 공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류마티스성 관절염처럼요. 그래서 멀쩡했던 뇌세포가 갑자기 한순간에 기능을 잃어버려 아주 심각한 뇌염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이것을 자가면역성 뇌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건데요.
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성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뭐 흔히 전문 용어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온몸에서 막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뇌의 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세포의 전반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뇌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염증이 아주 넓게 분포하긴 하지만 굉장히 심도 깊게 아주 강하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강한 임상적 증상보다는 뭐 약간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집중력이 잘 발휘가 안 된다거나 그냥 경미한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런 일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브레인 포그가 많이 생겼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19로 인한 브레인 포그 말고 또 다른 일반적인 뭐 뇌 속의 염증으로도 얼마든지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 있죠. 이번에 이제 롱 코비드를 겪으면서 브레인 포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도 일종의 근육통성 뇌척수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브레인 포그, 뇌에서 집중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을 이제 하나의 염증성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치매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망가져서 생기는 하나의 증상이고 우울증도 요즘에는 단순한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뇌에서 이런 행복감을 나타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증상들이 지금은 뇌세포나 그 안에 있는 화학 물질들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인 포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네. 반대로 브레인 포그가 있을 때 우울증이나 치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우울증 치료제 때문에도 브레인 포그가 유발된다는 보고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혹시 집중력 저하가 아주 심각해진다면은 약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브레인 포그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일 흔한 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브레인 포그를 앓았던 약 50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제 설문조사 연구가 굉장히 유능한 저널에 실린 바가 있었는데요. 36% 정도의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한 30% 정도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로 흔한 것이 24%였는데 이것이 해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내가 맞습니다. 데자뷰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왔다 맞습니다. 갔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요거는 브레인 포그에 걸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을 추려서 하는 연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연구를 살펴보면은 코로나19 감염증을 한 번이라도 이제 앓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3명 중 1명에게서 무력감을 느꼈다. 무력감. 네. 그리고 이제 22% 정도 환자들은 인지력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명 중 한 분이 이런 브레인 포그 현상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야기 듣다 보면은 청취자분들 중에 이건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네, 계실 그러실 수 것 같아요. 있는데요. 그럼 브레인 포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 브레인 포그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대화 중에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만 무엇을 또 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네.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가 일정이 닥쳐서야 기억하고 간신히 처리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한 가지 일에만 온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네. 다섯 번째, 멍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거나 네. 일곱 번째로는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심리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는 불면증, 과식 또는 식욕 감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브레인 포그일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중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한 2가지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 거실에 있다가 네. 부엌으로 갔어요. 네.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그럴 뭐, 때 있죠. 내가 뭐 가질러 내가 뭐 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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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의식의 흐름이 빠른 거거든요. 네. 생각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네.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네.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치명적이고 나의 어떤 업무적인 추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그런 방해가 되는 수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내가 괜히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자, 뇌 건강, 뇌 피로 등 뇌 관련해서 증상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오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069님, 설 연휴 끝나고 출석합니다.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르비님, 살만세 출석합니다. 서두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산 멋쟁이 준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샤이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맛나는 세상 화이팅입니다. 또 5842님, 장민욱쌤 뇌에 관련한 정보 감사해요. 쏙쏙 들어오네요. 뇌 건강이 최고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체크리스트 보니까 브레인 네. 포그 웬만한 현대인들 다 갖고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느냐가 이제 저희 의학 쪽에서 보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나의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 장애가 같이 동반된다면 그럼 이제 브레인 퍼티그 신드롬이라고 해서 뇌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도 붙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 만성 피로 증후군과 합쳐서 완전한 이제 무기력감, 번아웃으로도 더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브레인 포그 증상이 처음에 느껴졌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요. 5년, 10년, 벌써 내가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 이런 거 네. 오래된 분들 많거든요. 많죠. 연세 조금 맞습니다. 있으면은. 네. 네? 요새 뭐 깜빡깜빡하고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고 뭐 네. 그리고 뭐 조금만 하면 무력감이 들고 뭐. 네. 물론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요. 네.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한두 가지 일에 대한 고도화된 집중력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인지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간씩은 감소하지만 네. 한 가지 일에 대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처리하는 것 네. 그런 능력은 훨씬 더 월등히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발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통찰력을 가진 고도화된 집중력은 훨씬 더 좋으시니까요. 네. 절대로 그런 면에 있어서 예.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브레인 포그, 뇌 속에 안개가 낀다는 표현인데 말이죠. 네. 저희가 뭐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뿌옇고 위험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나의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브레인 포그인 상태는 뇌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고 의사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뇌가 실제 브레인 포그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법으로 가장 유용한 것이 정량적 뇌파 검사라는 겁니다. 뇌가 얼마나 빠릿하게 돌아가는지 뇌에 한 130개 정도 되는 전선을 붙여요. 겉부분에다가.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민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쫙 붙여놓고 브레인 포그에 빠지신 분들 또 브레인 포그를 이겨낸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에 이제 MRI 기법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기능적 MRI라는 걸 이용하면은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됐는지 다 보이고 뇌세포마다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타래처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보니까 브레인 포그를 겪는 환자들이 뇌 속에 들어있는 미상핵이라고 하는 부분의 활력이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상핵. 네, 이 미상핵이 우리의 본능을 좀 담당하기도 하고요. 뭐 사랑을 느낀다거나 어떤 거에 심취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거나 또 인지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뇌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길 통과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두보, 교량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길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미상핵인데 그러니까 이 미상핵의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내용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인지력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뇌가 다른 부분이 피로해지는 거예요. 딱 그 부분이 일을 제대로 해주면 크게 에너지 쓸 일이 없고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도 잘 돼서 빠릿빠릿하게 뇌가 돌아가는데 그 지역이 활성이 잘 안 되니까 뇌의 다른 부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의 뇌의 활성은 굉장히 올라가면서도 미상핵 부위가 떨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막 지나가는 그 네. 여기 네. 거기 문제가 생기면 다 막힐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전철이 환승역이 다. 막힌 환승역이 거죠. 막힌 거죠. 그리고 다른 지선들이 훨씬 더 막히겠죠. 예, 그럼 사람들이 다른 그 지선들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상핵을 다시 살려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쉴 때 좀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잠을 좀 많이 잔다거나 네. 또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항산화력을 좀 갖춰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지난주에 나이란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 멍 때리기 같은 거 아, 네. 그런 거 해주면 이제 미상핵이 멍 좀 때리기. 살아날 수 있는 아, 됩니다. 그리고 양쪽 뇌를 연결해주는 이제 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좌뇌 우뇌 네, 연결. 네, 이 뇌량 부분 중에 약간 앞쪽 부분에 있는 피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여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곳이에요. 모티베이션.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두려움 같은 걸 좀 느끼게 해주는 부위거든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지거나 네. 겁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여기도 그런 활력이 거네요? 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네.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다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겁이 없어지면 어떤 사고가 날 위험도 높아지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 아, 이거 내일까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할 때는 그러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해내야 된다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어. 세상 두려울 게 없으면 네. 정말 세상 하고 싶은 일도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 힌트는 4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2분인데요. 교통정보와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2024년 2월 7일 개통한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길 포천화도 고속도로 협찬 11시 23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 대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 잠시 속도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는 지금 양방면 모두 소통 원활하고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공항 쪽으로는 반포 주변 잠시 속도를 줄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있었고요. 또 목포 방면으로 해미 부근 2차로와 갓길에는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각각 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남원주 분기점 부근 고장난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청주 부근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개통한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길 포천화도 고속도로 협찬이었고요. 이어서 기상청에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리아 리포터. 네, 맑은 하늘 아래 때이른 초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이미 서울의 기온은 10도를 넘어섰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대전은 17도, 경주는 무려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질이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까지 머물겠고 내일은 보통 단계로 회복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화요일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장민옥 신경과 전문의와 내 머릿속의 안개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0959님, 아버지께서 올해 67세시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안부 확인 겸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루에 한 번은 꼬박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1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전화하시는 게 줄었다는 그렇군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전화드리면 반갑게 받으시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의아했는데요. 뇌 노화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 네. 의심된다, 궁금하다 이렇게 주셨어요. 약간은 이제 무기력증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손주들 안부를 물으실 정도로 매일 전화를 주실 정도로 활발하셨던 분인데 성격의 네. 변화라든지 행동 양식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한두 달 사이에 생기신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미상핵 부분, 사실 이 미상핵 부분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일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저핵 부분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네. 따라서 노화에 따르는 인지력의 저하라든지 또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더 굼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파킨슨 질환과 같은 퇴행적 질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심리적으로 좀 고통받았던 일들이라든지 크게 걱정스러운 일들 때문에 아마 우리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 계열의 어떤 아주 강력한 뇌를 움직이는 엔진이거든요. 네. 이 세로토닌 엔진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7176님 질문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브레인 포그 증상 5가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체크리스트 네, 주신 네. 것 중에 5가지나 있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검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우울증 약이 대부분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을 좀 억누르는 방식의 약들이 많은데요. 이 약들을 오랜 기간 동안 먹다 보면은 뇌의 활력이 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우울제들은 이런 부작용들이 많고요. 뇌가 빠릿빠릿하지 않고 약간 들처분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으면 멜라토닌도 잘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 때문에 더 뇌가 또 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약물에 대한 발전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고전적인 약을 드시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새로 나오는 신약들로 조금씩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지금 처방해주고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인지력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해본다거나 네. 약물에 대한 변화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경내과를 가면은 이제 자세히 알려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신경내과에 오셔도 네. 인지력에 대한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갈공명님, 저도 3개나 해당되네요. 스담스담님, 치료 방법 알려주세요. 고르비완님,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나 진단 기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꼭 그렇진 않죠. 이게 이제 정식 진단명으로 등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성 피로증후군의 하나의 현상
또 롱코비드에서 겪어지는 하나의 현상. 즉 롱코비드라는 거는 코로나 19를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는 거. 네, 아마 두세 번씩 코로나19에 감염되셨던 분들도 많고 네. 후유장애 때문에 몸이 좀 힘들어지신 분들도 많죠. 예. 이런 전반적인 사회 증상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진단명은 아니고 증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상이요. 네. 하지만 이 증상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롱코비드를 겪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만성피로증후군을 다루면서 브레인포그에 대한 주제를 의학자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에는 뇌혈류가 떨어지는 문제가 브레인포그의 아주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뇌혈류 저하. 네. 그래서 뇌혈류가 떨어질 때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단순히 혈압이 쫙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쪽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낮은 쪽 혈압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20에 80이었던 혈압이요. 네.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이제 150에 6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높은 쪽 혈압은 150으로 상승했지만 이완기 혈압은 60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맥압의 차이가 커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맥압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평균 혈압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게 아래쪽 혈압에 좀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뇌혈류가 우리 신체의 자세에 따라서 많이 저하될 수 있어요. 또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저하될 수 있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초반에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압이 좀 올라가다가도 나중에 지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거든요. 네. 즉 그럴 때 뇌혈류가 엄청나게 저하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뭐 한두 번 그런 일 생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뇌혈류가 떨어지는 순간을 짧게나마 경험을 하면 굉장한 피로 상태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또 돌아다닐 땐 일어서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짧게나마 뇌혈류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이 된다.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죠. 예, 그 뇌혈류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 단순히 이제 고혈압이라고 해서 150, 160까지 올라가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먹는단 말이죠. 그 아래쪽 혈압 더 더 떨어지죠. 떨어지죠. 따라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도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위쪽 혈압은 낮춰주지만 아래쪽 혈압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고혈압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약물을 좀 적절하게 잘 복합해서 사용하면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혈압을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의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뇌혈류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브레인포그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경계 질환 중에 자율신경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갑자기 열이 확 달아올랐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 맥압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또 젊은 이제 좀 근육이 좀 부족한 젊은 여성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맥압이 벌어지는 노인성 고혈압을 겪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아, 저는 잘 잡니다. 그게 정말 복 받으신 거거든요. 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뇌세포들 사이에 있었던 노폐 물질들이 많이 버려지게 되고 항산화력이 좋아지면서 뇌도 회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도 부르는 우울증이라든지 또 브레인포그라고 부르는 이런 후유 장애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6,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자는 게 일종의 약간 회춘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네. 저한테 이제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70, 8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확실히 그런 분들이 인지력이 끝까지 잘 보존되는 걸 느낄 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뇌혈류 저하 또는 또 수면 부족 또 코로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레인포그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이 브레인포그가 또 장시간 지속되면 역시 나중에 치매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또 위험한 병이 원래 있는데 네. 그 초기라서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브레인포그가 나타난다. 전조 네. 증상으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이 있으면은 자율신경 장애 증상이 초반부터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혈압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저혈압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럴 때 뇌혈류가 떨어지면서 브레인포그를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왜 혈압이 저절로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뭐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내가 한 150에 90 정도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해가 가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니까 130에 50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더라.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130이라는 수축기 혈압은 좋지만 50이라는 이완기 혈압은 너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130에 50이면 평균 동맥압으로는 약 7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70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뇌혈류 저하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단순히 떨어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혹시 아래쪽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아닌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아래쪽 혈압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거 네네. 전조 증상으로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뇌의 네. 퇴행적 변화를 겪는 경우인데요. 알츠하이머 질환은 사실 해마라고 하는 측두엽 안쪽 깊은 곳에 있는 부분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뇌를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부검을 해보면은 단순히 거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 전반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전두엽의 크기가 대단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상핵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어떤 모티베이션, 의지력, 또 인지력의 핵심이 되는 이 부위가 바로 전두엽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해마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환이 생기는 초기에도 브레인포그를 겪으실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주관적인 인지력 장애 정도로만 나타나죠. 건망증처럼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될 만큼의 인지력 저하가 이제 눈에 띄게 생기는데요. 네. 우리의 이제 인지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좀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거꾸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일상적 생활을 하는 데까지 한 10살, 11살 정도의 인지력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력이 10살, 9살, 8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인지력이 20살, 19살 이렇게 떨어져서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10살에서 9살 정도의 인지력으로 떨어지는 순간 너무 일상에서 많은 부분의 실수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확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20년 거죠. 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측정되기 전에 20년 전부터 뇌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죠. 네. 브레인포그,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무감정, 무력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브레인포그가 올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아닌 경우라도 브레인포그가 오래되면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브레인포그라는 게 결국은 인지력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텐데요. 뇌도 쓰면 쓸수록 계속 발달이 되거든요. 네. 30세까지 뇌신경세포가 아주 많이 발달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신경세포들을 잘 가꿔 나가고 지켜주는 것이 핵심인데 브레인포그 때문에 6개월 이상 1년, 2년간 뇌를 빠릿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뇌신경세포들 사이 연결망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네. 신경세포 하나가 다른 신경세포 1000개하고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700개, 600개, 500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인지력의 저하가 누적되게 되고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뇌의 연결망이 아주 튼튼하게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은 미상핵을 통한 이 인지력 발휘도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순간에 해마의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다 보상이 되거든요. 나의 다른 뇌의 활력을 통해서 그걸 보상해낼 수 있는데 브레인포그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너져 있다면 해마의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겹쳤을 때 훨씬 더 일상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자, 9832님 질문 들어왔는데요. 어지럼증 얘기하니까 제 얘기 같던데요. 저도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지럽습니다. 뜨거운 물 탕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벌떡 일어서서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요. 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온몸에 있는 혈관이 쫙 이제 이완되면서 말초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허리 통증이라든지 손발 저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탕을 주로 이용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앉아 있기 때문에 뇌의 혈류가 저하되지는 않습니다만 목욕을 마치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 일어서게 되기 때문에 네. 뇌혈류에 엄청난 저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탕에서 나오실 때는 고개 좀 걸터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일어서서 바로 몇 단계로. 맞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몸을 좀 빼셔서 좀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면서 어깨를 좀 돌린다거나 목 운동을 좀 하신다거나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이제 상체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어지러움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목욕탕에 들어가시기 전에 찬물을 하나 갖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탕에서 나오시기 전에 찬물을 입에 조금 머금고 계시면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나오시면 네. 뇌혈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저는 얼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 네. 네, 반신욕을 즐기는 편인데요. 아주 꿀팁이 되실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904님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85세신데 한두 달 전쯤에 식사를 잘못하시고 기운이 없어지셨는데 며칠 전 밤에 갑자기 어머님이 사라지셔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정거장 정도 되는 곳까지 걸어가셨다가 겨우 돌아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할까요? 네. 치매 예방 영양제가 있어서 사긴 샀는데 네. 복용하시게 해도 괜찮을까요? 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밤에 이런 일들이 잘 생기거든요. 네. 저녁 때가 되면은 주변에 나를 자극해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소음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왕래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훨씬 더 깊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죠. 집중력이 잘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제 선망 증상이라는 것이 네. 밤중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방향 감각도 이제 별로 없으시니까 갑자기 집 밖에 나가셔서 그냥 무작정 걷는 겁니다.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걷는 거죠. 이건 이제 선망 증상에 따른 이제 배회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사항을 위해서 현관문, 출입문 쪽을 좀 걸어 잠근다거나 아니면 출입을 할 때 센서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신발장 쪽에다가 설치해 두시고 밤중에 이제 잠궜을 때는 그걸 좀 작동시켜 놓는 방식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도 경찰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밤에는 가능하면 저녁 식사 이후에 안전한 장소에서 좀 함께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고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거든요. 한 10시나 11시쯤에는 이제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선망 때문에 막 기분이 붕 떠 있는 상태라서 더 잠을 이루지 어려우시니까요. 선망을 컨트롤해주는 약을 소량 드셔보시면 잘 컨트롤이 될 겁니다. 네, 그 치매 예방 영양제보다는 신경과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요. 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40대 직장인입니다. 40대가 되면서 최근 말하려는 단어나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기억력 감퇴가 정말 나이 탓인지 아니면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40대라면 나이 탓을 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실 때인데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니까 아마 많은 책임감 또 내가 맡아야 되는 업무의 과중함이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멀티태스킹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집중력을 여러 군데에 나눠서 발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태생적으로 남성인 경우에는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사회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죠. 따라서 이럴 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일에 대한 리스트 정리를 좀 하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좋고요. 혹시 이제 이런 시기에 또 음주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음주가 또 브레인 포그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주를 즐기시고 계신다면은 좀 절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면에 대한 조절이 정 안 되신다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제를 수면 보조제죠. 수면 보조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복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이제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브레인포그 치료 방법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약제로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죠.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잠을 왜 못 자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꿀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핵심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뇌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거나 인지력이 떨어질 만한 뇌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뭐 치매 예방약이라든지 우울증 예방약 같은 것들을 소량씩 처방을 하되 인지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안정제 계열의 약은 좀 피하면서 환자분들께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제 일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하시기 좋은 것들은 어떤 걸 먹어야 하느냐. 사실은 식생활의 개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뇌가 빠릿하게 잘 돌아가 주려면은 결국 장 건강이 좋아야 되고 위장 건강이 좋아질 만한 좋은 채식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육류 섭취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채식과 아주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심으로써 장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몇몇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을 좀 추천드리자면 비타민 B12번 이라고 네.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개 같은 데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네. 또 시리얼 계열에도 많이 들어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돼지 간 같은 간 요리에도 상당히 좀 많이 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12번이 들어 있는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D 요즘 많이 챙겨 드시죠. 네.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드시는데요. 이게 낙농 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버섯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요구르트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죠. 네. 그리고 철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뇌에 굉장히 좋은 혈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철분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요. 또 이런 녹황색 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고기나 건강한 육류 섭취를 하시면은 철분을 먹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생선 기름입니다. 생선 기름. 네. 양질의 생선 기름은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의 그 공급원이죠. 네. 또 뭐 과일 중에서는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고 네. 소량의 견과류를 드시면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 주는 것이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데 아주 핵심적입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드시고 계신가요? 예, 부분적으로는 뭐 좋아하는 것들이고 네. 먹고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선 기름, 아보카도, 뭐 견과류 뭐 이런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 네. 비타민 B12, 네. 또 비타민 D, 네. 철분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다이어트 중입니다. 15kg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다 보니 다이어트 약도 먹고 있고요. 음식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어지러운 증상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브레인포그 연관이 있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새해 목표로 바디 프로필 정하셨군요. 바프라고 하죠, 요즘. 네. 이 바디 프로필을 하시려면 진짜 극강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지방률을 10% 미만으로 줄이시잖아요. 네. 골고루 된 영양소 섭취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또 단백질 위주의 식사만 하다 보니까 뇌에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는 탄수화물 섭취가 대단히 제한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예.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 먹고 살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섭취되는 전체 칼로리의 약 50% 이상은 탄수화물로 꼭 채우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뇌를 아주 굶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네. 얼마나 뇌가 지금 피로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럴 때 다이어트 약 지금 드신다는데 이 다이어트 약 중에 성분명으로는 이제 펜터민이라는 성분명이 있는데요. 이 펜터민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브레인 포그를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2달 이상은 복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넌센스 퀴즈 드린 것 기억하시죠?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대부분의 구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주변 일대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 전 구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정체나 공사에 따른 불편 없이
당구간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가는 길 청탄천 1교 주변으로만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이 구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이 몸 속에 또 우리 뇌 속에 네. 염증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브레인 포그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거죠. 있네요. 그렇습니다. 몸속에 내가 관절염을 조금만 앓고 있어도 그곳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네. 국소적으로만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그게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성 이런 화학 물질들이 뇌에 가면 뇌 세포막에 그 우리의 혈압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이렇게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잘 달라붙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그 수용체를 건너가면서 그게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뇌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성적으로 나에게 염증성 질환이 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화학 물질이 뇌로도 다 침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근육통, 조금 쑤시는 증상 그렇게만 넘어갈 수 있지만 뇌에 이것이 침투하게 되면은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네. 따라서 전신에 있는 염증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이 정형외과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약들을 받으시는데 아마 대부분 진통 소염제를 받게 되실 텐데요. 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통 소염제에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가봐야 뭐 그런 약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약 설명서를 보고 이것도 진통제네 하시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하지만 수술을 할 정도의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와 같은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을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이제 천식이라든지 또 뭐 두드러기 알러지성 질환 앓으시는 분들도 이런 네. 것들을 잘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데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 뭐 뇌는 상관없겠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네. 예. 자, 3094님 설명 감사합니다. 장민호 선생님한테 감사의 뜻을 밝혀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다른 가족이 이 프로그램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오셨는데요. 네, 저희 T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살만한 세상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염증도 조심해야 되고요. 브레인 포그.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무감정, 무력증 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알츠하이머랑 연결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무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염증과 관련해서 식생활 네. 뭘 조심해야 되나요? 사실 염증성 물질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대표적인 게 저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막 4, 5인분씩 먹지는 않잖아요. 네. 적절하게 채식과 더불어서 균형감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또 가공식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최근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섭취하게 되는 가공식품의 양이 15kg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이런 가공식품들은 어쨌든 그 가공 첨가물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고 해독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간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역시 첫 번째는 장 건강이고요. 네. 두 번째가 간 건강인데요. 네. 따라서 이런 가공식품에 의해서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일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일상 습관을 조금 바꿔서 브레인 포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좋은 건 역시 운동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산책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하루에 3,000보 정도 즐거운 생각하시면서 걸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0보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죠. 그럼요. 하루에 그 네. 정도는 걷죠. 네. 조금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6, 7,000보는 쉽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버스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요. 하루에 그 정도는 꼭 걷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브레인 포그, 뇌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오랫동안 가꿔야 건강한 중년기, 장년기의 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장문익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퀴즈 혹시 정답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 동그라미 2개, 별 2개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동그라미 2개, 별이 2개 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넌센스 퀴즈 정답은요. 00이별입니다.
영영이별, 영영이별.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브레인포그 영영이별. 오, 좋습니다. 미세먼지 영영이별. 아,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걸 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7107님. 네, 7107님 축하드립니다. 서두원님 방송 열심히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다 보니 TV보다는 고정으로 TBS를 청취합니다. 살만한 세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